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9월 이제 기월 월운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물론 너무 바쁘고 세상 사는 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내 운세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심리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시 명리 공부차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리는 그 서양 철학과 명리학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을 한번 들어주시면, 이 인식의 전환이 결국에는 내 어떤 운명의 전환점하고 맞물리게 온다라는 그거를 이제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철학 그거 어디다 쓰나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시각과 인식이 변하면 내가 변하고, 그럼 주변 관계가 변하면서 내 운이 바뀌는 거거든요. 철학이 실질적으로 돈 버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학문이 수세기 동안 내려오는 걸 보면 분명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명리학과 절대로 서양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이렇게 별개의 학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다른 일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귀로만 이해를 하려고, 제가 뭐 어렵게 한 건 아니지만 굳이 막 이렇게 신경 쓰지 보지 마시고, 다른 거 하면서 그냥 지나가듯이 인문학에 대한 이제 귀를 좀 열어두시는 습관을 좀 길러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네, 올려드린 거니까요. 네. 자, 9월 기호월은 9월 8일 백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제 명리학은 절기학인데,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12개월에 그 12절기로 기본적으로 하지만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8월 무신월 그 추분, 입추하고 백로 사이에 처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24절기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12절기로만 보는데, 명리는 절기학이고, 우리가 절기가 바뀌면 정말 마치 마법처럼 어떤 공기의 흐름도 바뀌잖아요. 이런 것처럼 명리학은 그렇게 어떤 갑자기 어떤 기운이 와서 내 운명을 바꿔준다가 아니라, 우주와 태양과 지구와 태양과 그다음에 다른 별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변화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명리학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나에게 언제 좋은 게, 노력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면 오늘 기다리셔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운만 바란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운이 바뀌는 것도 금방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 운이 온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일단 12신살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지지, 이 12신살은 지지에 해당하는 기운인데,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 4개의 지지가 있는데, 그 지지가 각각의 이제 운동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내 연에 만약에 인호술 3개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인호술 화운동을 하는 겁니다. 연지는. 그리고 월에 만약에 사유축 중에 한 글자가 있으면 그 월은 또 금운동을 하는 거고, 일이 신자진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시가 해묘미 중에 하나다 그럼 목운동을 하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연하고 일이 같아요. 그럼 인호술 화운동이 이제 월과 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에 해당하는 기운이 육해살이구나. 그리고 월은 어떤 분은 12신사를 뭐 연도에 뭐 집중해서 본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월하고도, 월로 제가 12신사를 봤을 때 저는 월이 저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일하고 저는 상관이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지하고, 저는 이제 연이랑 일인 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는 게, 자, 인호술로 화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월은 사회적인 문제, 일시는 내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인호술 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육해살인데, 육해살은 몸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육해살하고 그다음에 월살이 있는데, 월살은 주로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봤을 때 겉으로 육체적인 뭐 이렇게 몸이 고되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마음으로 끙끙끙끙 앓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육회살은 내가 몸이 힘든데 만약에 오는 게 없어서 거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육회살은 내가 신체적으로 뭐 많이 몸을 써야 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다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의미하거든요. 또 피로, 과로 이런 것도 해당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바빠지고 몸이 피곤했을 때 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프리랜서다.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해서 몸이 힘들면 아무래도 수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은 이 육회살이 금전하고 관련되면 사실 몸은 힘들어도 또 기분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회살이 몸이 힘들어서 나빠요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럼 직장인들 분 같은 경우 월급은 똑같은데 육회야, 몸은 힘든데 돈은, 이런 경우는 힘들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장성살은 사유축으로 가시는 분들은 장성살인데, 장성살은 일단 어떤 거냐면, 이게 장성이 군대에서의 이 남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장군. 예. 내가 나서서 뭔가 책임지고 총대 메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장성은, 장성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곧 죽어도 다른 사람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냥 나서서 하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시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도움 받는 것보다는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외롭기도 하겠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나의 문제는 결국 내 거구나.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자, 신자지는 연살이죠. 연살은 뭐 도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월로 연살이 들어올 때는 희한하게 이때 이성이 꼬일 수 있거나 연락이 오거나, 그 다음에 또 이 연살은 또 이렇게 노는 거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노는 거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살이 들어올 때는 뜻하지 않게 내가 왜 이렇게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지지? 또는 근데 거기에서 연살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러다가 내가 조금 이렇게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탐닉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있는 게 연살이다. 근데 이걸 잘 활용하시면 내 연살이 들어올 때 뭐 연애하기 또는 인기 얻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늘 유혹이라는 게 버틸 수 있는, 도살일 수 있는 그런 살이기 때문에. 자, 해묘미 목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제살이에요. 제살은 사실은 장성살하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본인이 나서고 뭔가 앞에 쓰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갇혀있는 느낌? 일이 답답해. 안 풀려. 답답하고 안 풀리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뭔가 몰두해야 될 분들은 좋아요. 이 제살일 때 너무 막 확장하려고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막 장성의 기운을 쓰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살이 들어올 때는 조금 수그리고 그 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참아야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 무리한 어떤 확장, 무리하게 오버하는 어떤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조금 집중해서 이럴 때는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은 뭔가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궁리할 수도 있는 시기. 그러니까 뭔가 좀 활동적인, 양적인 활동보다는 음적인 활동, 머리를 좀 쓰고 생각을 하고 이래라라는 그 살이다. 그러니 이런 시기적인 기운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억지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다가는 더 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살이 와서 무서워요, 저 갇힌 수옥살.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시기가 나에겐 좀 답답하구나.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펼치기에는 조금 부족하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시기가 바뀌어서 펼칠 시기가 되면 그때 뭘 할까를 궁리하는 거죠. 그러니 인식을 바꿔야지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든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 것보단 나쁜 게 더 많아요. 거기에 불평불만만 하면 그 에너지가 또 불평불만한 거리를 나한테 물고 옵니다. 그게 에너지의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부터 만족과 꽉 차움과 충만과 기쁨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그게 또 다른 좋은 에너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지만 다른 학문들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인식의 확장과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12신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목부터 하겠습니다. 간목은 9월에 정제와 정관이죠. 자, 기토와 간목은 갑기합을 해서요. 일단 무신월 8월에 이 조금 8월에 간목이 무토를 만나서 좀 바빴다 또는 이제 안정보다는 좀 모험을 추구했다. 그리고 편재 편관이다 보니까 이 안정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더 했다면 그렇던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이제 안정을 추구해요. 그리고 모험을 싫어하고 모험 안 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사실은 시야도 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근시안이 되는 거죠. 원시가 아니라 근시안적인 게.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측면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늘 기본적으로 시야는 미래를 봐야 되지만 이 단기적으로 또 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9월에는 근시안적인 게 된다. 그리고 지지에서도요 유금 정관이죠. 편관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게 약간 이제 그 편관이라는 개념이 나를 강하게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여서 일을 하게 하지만 또 안 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편관이라면 정관은 이 정도는 그냥 하자.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균등하게 돼서 그래 내가 9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일하고 딱 그만큼만 하자. 그러니 정제와 정관 두 개가 둘 다 작용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 좀 계산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정도만 하겠다. 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크게 봤을 때. 제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따로 이제 기월에 대해서 올린 것도 있지만 아무리 간목이라 해도 그 천간에 뭐 임수가 있냐 병화가 있냐 뭐 기토가 있으신 분이냐 무토가 있으신 분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은 그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사고의 변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변화 이 정도밖에 월운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을목 같은 경우에는요 편재 편관입니다. 자, 을목은 기토를 보면 좋아하죠. 무토보다는 내가 안주하기에 편이지만 을목이 이 편안하게 자기가 뿌리내리기에 더 좋은 토는 기토입니다. 그래서 무토도 나의 영역 확보의 측면에서는 좋지만 기토에서는 내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을목이 갖고 있는 어떤 을목의 을목이 뿌리 내리고 자기가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되고 이제 이제 천간은 아무래도 이런 때 그냥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이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편이니까요. 편재라는 거는 네네네 뭐 그 연령대 직업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사용되는데 어쨌든 편재는 정제보다는 약간 요행수를 조금은 부리게 됩니다. 예예예. 그리고 사교 아무래도 정제보다는 편재가 조금 원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멀리 보겠다. 지금 당장 뭔가에 급급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토생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토가 요금을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편제가 이거를 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편관을. 그래서 사실은 이 편관이 음일간들에게는 대부분은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음일간이 조금 양일간보다는 기운에 있어서 약하고 실질적인 타격을 더 잘 입는 측면에서는 음일간들에게 편관이 더 힘든데, 요금이 편관에 들어오면서 이 기토가 요금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상황에서는 네네, 심리적으로는 조금 본인이 이렇게 환경이 좀 낮았다라고 느끼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천간에나 지지에 이 요금을 녹일 수 있는, 특히 지지 쪽에 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 천간을 하겠지만, 아니 지지를 요금을 극하겠지만, 을목은 9월에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무래도 편관이 들어오면은 현실에서 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상황 자체가 나를 힘들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날이 좀 좋아져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내 마음은 왠지 더 좋아지고 내가 좀 잘 활동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을목도 제가 요 천간 지지의 이 구성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편적으로 뭐 을목이 기월에 무조건 힘들어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여기에 또 유유가 있으신 분, 유유형이 있고, 또 인이 올해 또 이민년하고 인유가 되고, 묘가 있으신 분들은 또 묘유충에다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상 그거 하는데, 유금이 들어오는 현실 상황에서 편관이 들어올 때는 내가 몸이 힘들 일이 많다, 상황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버틸려고 본인이 애를 쓰다가 더 힘들어질 경우도 있죠. 편제는 욕심도 얘기합니다. 예. 욕심도 얘기해요. 내가 이거를 갖고 싶어서 현실 상황에서 나를 더 들볶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간목하고 을목은 9월에 상황이 좀 바뀌어요. 8월에 좀 무리수를 뒀다면 간목이, 8월은 을목이 좀 편했으면 이제 반대로 9월에는 간목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을목이 조금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병화 가겠습니다. 자, 기유월 토생금 돼서 금이 강해지는 지지의 요금이 토에서 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달입니다. 자, 병화 상관과 정제, 상관 생제 됩니다. 자, 기토예요. 아무래도 무토의 확장성보다는 기토에서는 수축이 되는 오행이기 때문에 아마도 병화일간은 또 상관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상관이 순수하지 않다, 식신이 순수하다 이러는 거는 아닌데, 상관은 본인들의 어떤 그 욕구? 개인의 어떤 거기에 이제 좀 더 충실해요. 그리고 보여지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생제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꼬여가지고 죄송해요. 이제 상관이 떴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일탈의 기운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일탈의 기운과 그동안에 내가 쭉 해오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라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제를 강하게 했다. 근데 이게 멀리 못 보는 측면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상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해줬다면 그게 아니야, 나도 내 거 챙겨야 돼 이러면서 약간 정제가 지지에 들어왔을 때에 그거는 어쨌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실은. 그래서 상관생제 제가 두 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내 눈앞의 것만을
취하는 측면에서 빨리 갖고 싶은 어떤 근시안적인 욕망이 들어와요. 예, 내 욕망이 되게 강해지면서 정제에 빨리 저걸 가져야겠다. 눈앞의 걸 보게 되고 갖게 되니까요. 사실은 편제보다는 정제가 훨씬 더 소유욕, 물질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아까 근시안적으로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탈을 시도하기 때문에 재성이 정인을 또 극하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 보다는 내 욕망에 충실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할래라는 그런 측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죠. 상관하고 정제가. 그런데 이제 그 병화 일간 분들 중에서도 청강과 지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성향과 이런 어떤 기질이 9월에는 조금 나올 수 있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게 안 좋으려면 이 정인으로 상관을 좀 극해 주던가. 너무 정제가 정인을 극하지 않게 정관 쪽으로 좀 빠져주든가 이런 관계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상관과 정제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내 욕망에 충실해서 눈앞의 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병화일간 분들은 이런 심리적인 걸 조금 참조하셔서 네, 신경 쓰셨으면. 자, 정화는 반대로 식신과 편제예요. 식신은 내 욕망보다는 그래도 정화의 식신이 기토인데 기토가 이제 간목이랑 합을 하는데 간목이 정화에게는 정인이거든요. 정인하고 식신을 한다라는 거는 흉하게 발달되지는 않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막 네 욕망에만 충실해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편제는 정제보다는 원시한적이에요. 조금 멀리 본다라는 거죠, 멀리. 예. 지금 당장 내가 저걸 손에 넣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이에요. 그 소유적인 측면에서는 정제보다는 편제가 소유욕적인 부분은 더 작아요. 이걸 얘기하면 그거죠. 지금 당장 들어오는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욕심은 더 많을 수 있고 멀리 볼 수는 있어요. 그릇은 더 클 수 있죠. 근데 순간적인 그 소유욕, 가져야겠어라는 이거가 작다라는 거지. 이 사람 죄송해요. 문을 열어놔서 그게 작다라는 거 아닙니다. 말의 어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식신, 내가 주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고 싶은 것도 있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을 때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측면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 예, 마음이 벌써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 안에서 좀 차오르는 거예요. 상관은 내 마음속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적인 측면에서 내가 우위에 있나를 보는 건데, 식신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어떤 충만감이거든요. 그러니 이 식신이 편제를 생한다라는 거는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멀리 본다.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어떤 소유적인 거에 급급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생활은 병화보다는 정화일간이 9월에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식신과 편제가 있으면 사람들 만나서 많이 퍼주게 되는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퍼줄 땐 퍼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또 받을 때는 받으니까. 너무 매사의 모든 어떤 순간순간에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할 때는 하셔야 돼요. 또 너무 계산이 없으신 분들도 안 됩니다만, 예, 인간은 내가 줄 때는 주고 받을 때 받을 시기가 딱 있는 건데, 매번 이렇게 n분의 1을 하는 거는 운도 딱 그렇게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요즘은 또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혼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토 하겠습니다. 무토는 9월 기유월에 네, 겁재상관이네요. 토생금 하면서 지지에 있는 유금이 강해지는 시기죠. 자, 무토와 기토의 관계는, 무토는 기토를 보면은 네, 보호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무토가 오는 게 좋지만 무토 입장에서는 사실 기토를 보는 게 그닥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그닥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게 이제 도움을 받는다 어쩐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는 무토가 신약해도 기토가 왔을 때 과연 이게 본인의 신강신약과는 큰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겁재가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특히나 무토는 기토와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을 강화시킨다라는 거는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정관의 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깬다. 이런 것도 돼요. 이런 측면에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맨날 이속만 챙기고 맨날 이제 본인에게 그 도움이 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런 게 가져다 주는 어떤 그 파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에 이익만 따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제가 뭐 경제적으로 돈을 죄송해요.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이런 것 제가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대신 나설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거예요. 만약에 무토 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면 본인의 그 친구래 동료가 불이익을 당했어. 근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 윗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지의 상관이 강하다 보니 이게 이제 뭘 극하겠어요. 예. 정관을 극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관을 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뭐랄까, 정관이라는 게 안정된 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가정 이런 게 있는데 이 상관이 지나치면 거기과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안쓰러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변을 해주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인성으로, 정인으로 정도껏 설득력 있게 말하셔라. 근데 너무 트러블을 만들지는 마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마 무토분들은 9월에 상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서는 일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도는 좋잖아요. 불쌍하고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나서는데 그게 잘못하면 나에게 관과의 트러블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라. 지지에서의 상관은 뭐 그것도 됩니다. 뭐 이동수, 그다음에 내가 있는 조직을 뭐 떠나는 거, 아니면 거기에서 뭐 떠나지는 않으면 뭐 부서 이동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정되게 가기가 쉽지 않은 게 변화 변동이 많다. 상관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토는 비견 식신. 비견이 천간으로 들어오죠. 내 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그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식신이 발동이 강하게 된다. 자기 확신이 생기면서, 예, 확신이 생기면서요. 식신은 행동력이죠. 상관보다는 더군다나 식신은 내가 땡겨야지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상관은 다른 사람들이 이때쯤이면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하는 타인의 시선과 상당히 상관이 있는데, 식신은 그렇진 않아요. 자기가 내키면 가요. 이게 주변의 시선을 안 볼 수 있기, 주변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신이 사실은 지나치신 분들은 그냥 질러요. 주변에서 아무리 막아도 지릅니다. 사람이 지를 때가 있고 안 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강하게 본인의 그 행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본인의 그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뭔가 조금 더 행동 지향적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식신은 또 편관을 극해요. 편관을 극해서 저 편관이 힘든 건데 극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식신이 너무 세면 이제 편관이 적절히 있어야 내가 인내하고 참고 어떤 성과를 내는데, 식신이 너무 많아버리면 자기의 어떤 그 충만한 그게 많아버리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해버려. 이거 너무 느긋함도 돼요. 식신이 지나치는 건 너무 느긋함.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느긋해지면서 내가 뭔가 참아야 되는 걸 안 참아버려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랑 기토가 많이 다르죠. 모든 지금 이렇게 월마다 보면은 같은 오행이라도 음일간과 양일간이 행동 기제가 반대로 나옵니다. 무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변해주고 그게 적당한 눈치를 보면서, 상관이 좋은 건 사람들은 상관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 봐요. 그래서 너무 주장하다가 그 분위기를 깨는 거고, 식신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하는데 그게 나의 만족이 커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럼 내가 좋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는 게 식신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편관이 강할 때 적절한 식신은 이 제사를 해줘서 좋지만, 다른 사람과의 경쟁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나를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상관이 조금 더, 근데 상관은 또 뭐랄까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의 이겨야겠다라는 이 스트레스가 많죠. 상관은 아무래도 편관하고 친하고 식신은 정관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이런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금 가겠습니다. 자, 기유월에 토생금이 되면서 경금. 자, 무토와 기토 중에 경금에게, 무토는 사실은 생금, 금을 생해주고, 기토는 설토, 오히려 토의 기운이 경금으로 많이 빠진다. 경금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인데, 쉽게 말하면 무토는 잘못하면 경금을 보호도 하지만 이렇게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토는 아무리 기토가 많아도 금이 기토에 묻히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토의 기운이 약해지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기토가 들어왔죠. 이제 제가 이제 이민년하고 기유월의 관계는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자, 무신월에 경금이 조금 덜 드러났다면 기유월에는 경금이 조금 더 드러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어요. 토생금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겁재가 유금이 강해지는 그런 구도죠. 이제 겁재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겁을 내시더라고요. 겁재라는 이 말, 이 뭐 재를 겁탈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있습니다. 이 겁재가 뭐랑 같이 동조하냐예요. 근데 이제 정인이 겁재랑 동조를 한다라는 거는, 이 정인이 겁재를 강하게 해준다.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죠. 내가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올 때 뭔가 가리는 게 덜해지는 거. 편인은 조금 더 가리는데 정인이 사람을 좀 덜 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편인은 너무 딱딱 치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지만, 이 정인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수긍을 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많다 보니까. 이 겁재가 이제 경신, 지장간이 경신 이렇게 되는데 10, 20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8일 백로부터니까 18일까지는 경금, 비견이 관장하고 그 뒤 20일은 이제 신금, 겁재가 관장하죠. 경금에게 유금이나 신금의 관계는 좀 예리한 어떤 그게 있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금의 둔탁함이 예리한 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참 다양하게 돼요. 근데 이제 겁재가 올 때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겁재라는 게 같이 쓸데없이 내가 그 겁재랑 어울리다 보니까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겁재고, 그때 당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분명히 그 성공을 n분의 1을 해야 되는 관계가 겁재입니다. 예,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약할 때는 겁재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신금은 사실은 정관으로 이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정도를 지켜야지만 겁재로부터 내가 뺏기는 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겁재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내가 겁재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나쁜 거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를 겁내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는 게 사실은 더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인이 들어온다. 이게 기토, 정인, 인성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제 계약의 기운도 들어오는 거죠. 경금들한테는. 근데 지지의 겁재는 내가 마음을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노리는 노림수가 있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라. 대신 이 정화라는 정도, 정관을 지켜서 내 어떤 그 확실한 틀을 지켜서 너무 많은 사람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8월보다는 9월에 경금에게는 사람이 많이 주변에 포진될 거다. 그 중에는 가려야 될 사람도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반면에 자, 반대예요. 사실은 모든 음일간 양일간이 사실은 반대로 가는데 편인과 비견이죠. 이 편인은 뭡니까? 신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완성도를 사실은 기토는 훼손하는 쪽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화가 아주 강한 신금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기토가 이 화를 좀 막아주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이 신금 자체가 기토가 오면 사실은 네, 조금 그렇습니다. 아시죠? 이 토가 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신금은 또 경금보다는 부피가 좀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기토가 토생금을 해서 이 비견을 강화시킨다. 심리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생각이 나를 너무 강화시킨다. 경금들이 좋은 게 좋다. 여러 사람을 받아들이자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오면서 그 중에 어중이 떠중이가 올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금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폭이 좁아져서 내가 가려요, 사람을. 그래서 비견. 그냥 나랑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수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십성으로 비견하고 겁재를 봤을 때 비견은 그냥 줘도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겁재가 내 걸 뺏어간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비견이 들어오면 그냥 왠지 그냥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비견은 그냥 내가 좋아서 주는 건데 똑같은 상황에서 겁재가 들어오면 내가 쟤한테 주는 거 좀 아까운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사면 쟤도 나중에 한번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뭐든지 그 사람의 생각과 그때 들어오는 운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스피노자 올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명리학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랑 만났었던 그 시기에 나에게 어떤 운이 들어오나가 사실은 그걸 결정 짓습니다. 어쨌든 9월에 신금들은 사람을 많이 가릴 거고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런 계산 없이 주고 싶은 사람만 내 주변에 둘 거다. 그런 면에서는 나는 경금들보다는 신금들이 쟤는 진짜 내 편이야 하는 분들하고만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조금 폭이 좁은 인간관계를 갖겠다. 하지만 신금 중에 지지에 자기의 어떤 그 뿌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통근이라고 그러죠. 지지에 금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본인의 주체성을 갖게 하는 거죠. 경금은 유금이 양인이고 겁재고 여기 이제 걸록이죠. 걸록이 죄송해요. 이건 양인 이게 뭐지? 제왕입니다. 제왕. 예. 경금은 제왕이고 얘는 걸록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세지는 계절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내가 세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활동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내가 그만큼 책임지고 내 능력을 발휘할 시기, 때가 많아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들은 아마 경금이나 신금들은 9월에 되게 많이 바빠지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경금들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 폭이 넓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9월 기유월 임수 가겠습니다. 자, 토생금 되면서 유금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8월에 무토가 이 임수의 흐름을 좀 막았어요. 임수로서는 사실은 피곤했을 거예요. 스트레스 감고 이제 정신적으로 천간으로 편관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 의지가 되게 불굴의 의지 해내야겠어. 근데 이제 기유월의 기토는 정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의지는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정관 정인, 관인 상생이 되면서 내가 지킬 건 지키자 해서 현실에서 정인을 쓴다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그래서 내 주변 상황도 나에게 그렇게 정도를 걷는 식으로 가고, 나의 어떤 정인이 또 상관을 막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런 쪽으로 날뛰지 않고 나를 잘 다스리는 한 달이 되겠다. 뭐, 모범생이지 뭐. 모범생이죠. 그렇게 치면. 긍정적으로는 8월보다는 내가 조금 마음이나 주변 환경이 조금 여유 있어진다 라는 거는 좋은데, 이제 단점은 사람이 늘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때보다는 정신적으로는 살짝 해해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관인 쪽이 이렇게 강해질 때는 아무래도 식상 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막 하고 싶은 내 욕망과 욕구가 표출하는 시기로는 사실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참고 본인을 다스리는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또 이런 관계가 좋은 거는 또 인정을 받는 거죠. 다수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정적은 아무래도 뭐 아무리 고전에서 뭐 기토가 임수와의 관계 어쩌고저쩌고 해도 또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십성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그럼 모든 임수가 무토 들어올 때만 발복하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무토라는 게 임수에 범람하는 거를 딱 막아줘서 임수를 더 이렇게 가두는 쓸모 있는 역할을 하는데, 기토는 그거에 비해서 임수를 조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사주 구성상 임수가 범람해서 혹시 널뛸 수 있다, 틀을 벗어날 수 있겠다, 의지가 약해질 수 있겠다, 이런 단점은 있죠. 그래서 사주 구조가 자기 사주에 뭐 편관 무토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시는데,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때는 눌러줘야 되는데 또 본인의 그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수목 쪽이 많다 그러면은 이 기토가 역할을 못해요. 막아주질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댐이 흘러내리고 네네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정관정인이 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 사주 구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십성도 정관정인의 이 기운이 조금 정석적으로 많이 들어맞는 일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일간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령 경금에게 정화, 정관은 얘를 쓸모있게 다듬어주기 때문에 경금은 또 정화에게는 또 충실한데, 임수와 기토의 관계는 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 오행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계수는 편관과 편이에요. 기유월 토생금이 되면서 요금이 강해지는데, 자, 이렇게 편관하고 편인이 강해지는 거는 내 의지가 강해지면서 내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조금 할 수 있어요. 편협해지는 거긴 해요. 근데 충성도는 되게 높아지죠. 내가 뭔가를 믿으면 그 믿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충성도가 되게 강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야가 이제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나만의 세계예요. 이건 보편적인 세계가 아니라 나만의 세계가 나만의 시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의미하고요. 이 편인이 지지로 온다라는 건 편인이 이제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특히 묘가 있으신 분들은 묘유충 조심하세요. 건강, 특히나 금이 편인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 금이 이 목을 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인이라는 게 식신을 막아요. 식신이 내 일상의 행복, 내 일상의 소소한 어떤 그런 것도 되고 자기 충만적인 것도 되지만 이제 건강하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히 개수 분들은 그 지금 10천간 중에 지금 술을 가장 늦게 하는데, 개수가 아마도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중에서는 제일 힘든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9월에 개수 분들 특히 건강 신경 쓰시고, 너무 내가 충성을 하려고 애써서 거기에 몰입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네, 특히 묘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위험한 어떤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월운 이제 마쳤고, 그 제가 올린 그 서양 사상하고의 명리학 접점도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